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정말 여러 가지 특집을 하지만 오늘은 남양 특집으로 무서운 이야기, 오페라 속의 유령 이야기, 귀신 이야기 제대로 한번 또 풀어주실 우리 여름에 강한 메초소프라노 백재은 우리 빅백 나오셨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백버드이자 빅백. 빅백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빅백 안 돼요. 전 그 햄버거 이름 같기도 하고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군요.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그동안 또 이 남양 특집을 준비하셨나요? 아우 여름이 왔으니까 우리 한번 해줘야죠. 근데 춤추다가 말 딱 네. 하시니까 너무 어렵지 않으셨어요? 방금 아니, 저도 웃겨가지고 제가 너무 이 리듬이 잘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남양 특집인데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즐겁고 이제부터 무서울 그렇군요. 예정입니다. 무서운 머리를 풀고. 전 사실 남양 특집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진짜요? 전 왜요?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썸 타는 연인들이 봐야 되는 영화 1위가 남양 특집 공포 영화래요. 그게 심장이 굉장히 막 긴장이 되면서 막 뛰잖아요. 맞아. 근데 뇌는 이게 사랑에 빠져서 심장이 막 뛰는지 공포 때문에 뛰는지 이걸 구별을 못 한대요. 그래요? 네. 정말 머리가 나쁜가 보네. 뇌가 구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구나. 네. 상상과 현실을 구별 못해서 왜 심장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아니 심장이 막 빨리 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그때 딱 봤을 때 내가 얘랑 사랑에 빠졌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네. 그건 이제 좀 남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공포를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 그럴 것 같고 저같이 이제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은 여자들이 어머 무슨 남자가 이래 이러면서 굉장히 다 떨어져 나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같이 안 보셨나 봐요 공포 네, 영화를. 그럼 공포 영화는 안 보니까요 제가 그냥. 그렇군요. 한 번 보면 3, 4년 가요. 그 여진이. 그 여파가. 그래서 공포 영화 절대로 안 봅니다. 그러면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안 보셨어요? 뭐예요 그게? 난리가 났었던 그런 영화였어요.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뭐 영화는 안 보시지만 공포 오페라의 속으로 우리 한번 빠져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유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피자가 피자? 오늘 배고프시구나. 아니. 빅백 피자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리즈로 나오는데. 네. 자, 유령을 누가 봤다. 나는 귀신을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게 진위를 우리가 끝까지 밝힐 수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공포의 외현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공포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내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여기 오페라 루치아에도 등장을 하는데 젊은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걸 보고 나니까 그 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요런 유령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 원수 가문의 아들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만약에 줄리엣이 이런 유령을 봤다 해도 마찬가지겠죠. 네. 내가 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의 공포를 느꼈을 때 그것이 외현으로 밖으로 나타나서 귀신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제 퇴마사나 구마사제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실제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 악마의 존재, 사탄의 존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그 신약에도 굉장히 구약에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 현실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실임이 틀림이 없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봤다는 왜 저렇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동양에서는 소복을 입고 이렇게 머리를 푼 이렇게 처녀 귀신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나온다 그러던데요? 아니
제가 그 동네 의상을 입고. 제가 그 할로윈 때 왜 호박이 날아다니고 이러잖아요. 맞아. 이렇게 목이 없는 기사가 호박을 손에 들고 그 동네 옆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할로윈 때마다 난리가 나요. 그 조그만 강을 건너는 뭐 그 말을 타고 쫓아오는 뭐 그래서 호박 머리가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게 왜 외국에는 한국 귀신은 뭐랄까요 그 사또 억울하옵니다 이렇게 비브라토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서양 귀신은 비브라토가 없는 것이 특징이래요. 그래서 오 하고 비브라토가 굉장히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브라토가 섞이면 그거는 산소리 이렇게 비브라토가 없이 공허한 소리가 빈소리 그래서 올빼미 소리 부엉이 소리가 그렇게 무섭게 들린 까닭이 그 소리가 유령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숲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무섭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공포감이 있으면 무섭게 들리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적이 우리나라 소적으로 들리지만 거기서는 오 마이클 네가 죄를 지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클. 네. 마이클죠. 한국 같은 무의식에서 근데 저는 근데 실제로 뭐 밤에 무슨 밖에서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있잖아요. 마루 같은 데서 뭐가 떨어진다든가 무슨 소리가 나면 그게 또 이렇게 좀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막 나가가지고 막 그렇군요. 네, 그런 성향입니다. 어머, 전 유학 갔을 때 그런 소리가 사르르륵 이렇게 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숲도 있고 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밤에 혼자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손에 이제 뭐를 들고 이렇게 나갔는데 너구리 한 마리가 거실에서 이렇게 빵봉지를 사르르륵 미국에서 너구리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오동통 너구리네. 네, 그 캔디에 나오는 눈 까만 너구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만. 너구리도 갑자기 먹고 싶고 그 너구리 오동통. 피자. 빅뱅, 너구리 다 나왔습니다. 오늘. 네. 어쨌든 그래서 공포의 외연이라는 것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공포의 모습이 이제 외연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너구리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남양 특집 오페라 오늘 처음 오페라는요.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등장. The Flying Dutchman. 야, Der Fliegende Holländer. 그렇죠. 여기는 뭐 유령이 하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배에 가득 차 있는 선원 유령이 등장하는. 네. 자, 이 장면을 사실은 바그너가 빚쟁이들한테 몰려서 배를 타고 도망갈 때 맞아요.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막 그 선원들이 우측으로 좌측으로 막 이렇게 소리치는 게 절벽에 부딪혀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야 이런 장면이 오페라로 연출이 되면 정말 효과 있겠다. 도망가는 와중에도 생각하시는 우리 결국 안 갚았겠죠? 안 갚고 나중에 그 왕이 나타나서 루드비히세가 한 번에 한 번에도 안 갚아줬어요. 한 번 갚아줬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갚아줬죠. 놀랍습니다. 정말 바그너는 정말 살아날 구멍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 처음 장면이요. 홀랜더 방황하는 우리 화란인 네덜란드인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7년에 한 번씩만 무태 이제 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 구원의 여성을 찾으면 이제 무태 내려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그 달란트라는 선장을 만나게 돼요. 홀랜더는 달란트한테 이 자기의 많은 재산을 보여주게 되죠. 나의 이 정말 그 상자 가득한 금화를 내가 만약에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난다면 구해준다고는 딱히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정말 정숙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을 선물을 주고 내가 결혼을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국립오페라단에서 한 네덜란드인을 보러 갔었는데요. 거기 연광철 선생님이 달란트로 등장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장면이 뭐가 있었냐면 저도 봤어요. 이 박스에 그 안에 조명이 나오는 그런 장치를 하셨겠죠. 박스를 열자마자 불빛이 환하게 이제 금빛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연광철 선생님이 너무 밝은 표정으로 우와 이렇게 보시는데 연 선생님이 저렇게 발랄하고 귀여운 분이셨구나. 이거를 그때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보고 네. 그렇다면 연기를 나에게 잘하시죠. 연기 너무 잘하시고 너무 귀여운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야, 나에게는 정말 아리따운 딸 젠타라고 있는데 그 딸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귀신 같은 얼굴을 한 누군지도 모르는 돈만 많아 보이는 남자한테 냅다 딸을 바치게 되죠. 자, 젠타는 그 전부터 뭐 이렇게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면서 홀랜더의 그림이 있어요. 네. 유명한 전설의 인물이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내 남편일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디 있을까? 막 이러다가 진짜 홀랜더가 방으로 딱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아버지랑 저 사람이 내 신랑이구나. 현실에 운명의 나타난 상대야.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호로록 결혼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혼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마을 사람들은 뭐 결혼잔치니까 막 신나게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신랑이란 사람이 가져온 배에 있는 이 선원이란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불도 안 켜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다 내려와서 우리랑 결혼 파티를 해야지. 그 재미도 없는 배 위에서 뭘 하는 겁니까? 와서 먹고 마십시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놀자 이러고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민망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안 나오는 걸 보니 다들 유령인가? 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뭐 다 죽어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 없나 보지. 우리는 먹을 거 많아서 더 좋네. 막 이러고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러니까 답가가 들립니다. 차가운 남성 합창이 막 폭풍의 테마랑 함께 울려 퍼져요. 선장님, 7년이 지났으니 이제 얼른 내려가서 정숙한 여인을 찾아보세요. 신부는 어디 있나요? 폭풍우야, 아무리 몰아쳐봐라. 우리는 멀쩡해. 사탄이 죽지 못하게 지켜주거든. 와하! 막 이렇게 정말 막 으스스한 합창이 막 울려 퍼집니다. 근데 네. 이제 방황한 네덜란드인의 이 주제, 네. 이 장면들이 바로 Pirates of Caribbean, 그렇죠. 캐리비안의 해적. 네. 거기에 첫 번째 편에 쓰였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음악 선택을 잘하신 거죠. 자, 이 부분이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으스스하고 즐겁고 효과가 엄청난 장면인데요. 합창단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잖아요. 지휘자가 잘못하면 이 엇나가기가 엄청 그러니까 쉬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새 같으면 이 무대 뒤쪽에 유령의 합창이 있을 때는 네. 모니터가 있어서 뒤에 합창 지휘자가 같이 지휘자를 보면서 지휘를 해서 그렇죠. 좀 맞추기는 하지만 옛날에 바그너가 이 오페라를 처음 내놨을 때는 뭐 모니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잘 맞춰야죠. 그래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렇지만 무대에서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선원들의 합창, 호호호에, 호호호에, 호에, 호에. 자, 바그너 오페라, Der Fliegende Holländer. 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유령선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 게로 숄티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1985년에 녹음한 앨범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바그너의 Der Fliegende Holländer, 이 유령선, 방어하는 네덜란드인 가운데서 호호호예 호호호예 호예 호예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선원들의 합창, 게르 숄티가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해준 곡이었습니다. 네. 이 다 선원들이 다 유령이죠, 뭐. 그렇죠. 유닛은 남성 합창. 네. 이야. 자, 다음에 우리 살펴볼 오페라는 도니체티의 람메르모의 루치아입니다. 자, 17세기 후반에 스코틀랜드 레머무어의 신부라는 작품에서 가져왔고요. 네. 이 기울어져가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여동생 루치아를 부유한 아르투로에게 결혼시키려고 하는 오빠가 있죠. 그러나 이게 결혼이 행복하게 되면 뭐 이게 오페라겠습니까? 아니죠. 필히 그 원수의 가문의 아들하고 뭐 사랑에 빠져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우리 여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죠. 완전히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코틀랜드판. 그렇죠.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뒤를 이은 월터 스코트. 맞습니다. 네, 뭐 루치아, 루시는 누구랑 사랑에 빠지냐면 가문의 원수 에드가르도, 에드워드랑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죠, 지금. 에드워드가 아니라 에드가르도. 예. 네. 에드가르도. 에드가르도. 예. 이게 영국으로 치면 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이름으로 예. 치면 그렇죠. 예. 이게 여기 잠깐 등장하는데요. 소가 이제 습격을 이거 보다가 스페인도 아니고 소가 어떻게 습격을 했는지 아가씨가 참 들판을 막 네. 스코틀랜드에 무슨 물소 같은 게 있나요? 버팔로도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화난 뭐 성난 황소 정도로 하죠, 뭐. 그렇죠. 네. 저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젖소인가? 아니 무슨 일이 생기려면 뭐 그런 게 안 생기겠어요? 저 같으면 뭐 늑대 습격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소가 습격. 아니면 사슴이 공격할 수는 있어요. 머리 뿔로. 그렇죠. 차라리 그랬으면 낫을 텐데. 황소도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뭐.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우리 루치아가 습격을 받아서 위험해진 상태에 있는데 에드가르도가 이제 구해주게 되죠. 네. 엄마 누구시죠? 하고 나중에 사랑에 빠진 다음에 이제 물어보니까 원수였지만 그래도 이제 사랑을 하게 돼서 이제 몰래 만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답니다. 예. 한국 같으면 뭐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겠지만 여기는 샘가에서 만나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죠. 물레방아 도는 데가 생각나네요. 물레방아. 나훈아님의. 어머 그런가요? 나훈아님. 네. 돌 하고 곡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귀족 가문의 아가씨니까 샘터에 혼자 나오기는 좀 그렇고 자기 친구이자 하녀인 알리사랑 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 에드가르도는 당도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여기서 어저께 본 유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친구에게, 알리사에게 내가 어저께 깊은 밤이 내리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는데 달빛이 구름을 이제 찍고 나왔어. 근데 샘가를 탁 비췄는데 저쪽에서 피를 흘리는 어떤 창백한 여인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인이 나를 보고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야. 그 젊은 여자가. 이런 장면 싫어합니다. 사또 이런 장면인 거죠. 비브라토. 아유, 전설의 고향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심리적인 공포의 외현이라는 맞아요. 내가 위험에 빠져서 저런 여인의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러나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내 모습이 외현돼서 샘터 저쪽에 서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이 핏빛으로 물들었는데 난 정말 놀랬어. 이 얘기를 듣고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를 만나러 왔는데 선생님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친구가 네, 내가 친구예요. 알리사라면. 알리사. 네. 그러니까 약간 뭐 하녀죠.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뭐 어저께 나왔다니까요. 저 같으면 어저께 나온 귀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알리사라면 야, 너 진짜 아르투로 진짜 그 오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오빠가 다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해줬는데 굳이 귀신 나오는 이 샘터에 몰래 나와가지고 이 성질이 어떤지도 모르는 이 에드가르도 같은 아저씨를 만나서 꼭 결혼을 해야 되겠냐? 뜯어 말릴 것 같다는 거죠. 저 같으면 100% 뜯어 말립니다. 아, 정말? 그럼요. 사랑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간섭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요. 사랑에 빠진 게 오래 만난 사이라서 저 오빠가 정말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데이트를 몇 번을 이렇게 해서 계절이 지나고 몇 년을 보고 그랬는데 정말 확신이 가. 난 이 오빠가 내 평생 짝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러면 제가 그래 그러면 역경을 거치고 나서라도 결혼을 할 만하지 이럴 텐데 갑자기 소가 달려와서 이 남자가 턱 나타나서 구해줬어. 네. 그러면 사실 70-80%는 그냥 멋있어서. 멋있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심장이 쾅쾅쾅 뛰면 이게 내가 이 남자가 진짜 좋아서 쾅쾅 뛰는 건지 소가 습격해서 쾅쾅 뛰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말릴 거예요. 어쨌든 자 근데 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령이 나타나는 이런 장면이 네. 이 벨칸토 시대 연극이나 또는 오페라에 굉장히 많이 그럼요. 나타나는 장면이기도 아니 심지어 네. 코미디 프랑세스 여기서도 그 몰리에르의 고전주의 작품에도 네. 그 유령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유령이 나타나면 사실 옛날 사람들은 그 전문적인 단어는 공포의 외연이라는 어떤 표현이나 이런 학문적인 거는 몰랐다 할지라도 네네. 자기의 어떤 공포가 무대에 딱 올라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하겠어요. 정말 좋은 무대적인 장치라는 거죠. 네. 자, 이 장면, 이 유명한 장면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럴까요? 네. Regnava nel silenzio alta la notte e bruna. 깊고 어두운 밤이 내리고 이제 이 브루나 밤색 그 밤이 내렸군요. 도니제티 오페라 루치아 디 람메르무어 가운데서 루치아 역의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 아주 레전드. 그렇죠. 그다음에 알리사 역의 메초 소프라노 캐틀린 쿨만. 혹시 알리사 역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어요. 없군요. 네. 주인공만 하셨군요. 자, 니콜라 레시니오가 지휘한 로얄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1984년 녹음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도니제티의 람메르모의 루치아 가운데에서 루치아의 첫 번째 아리아 레냐바 넬 실렌시오 알타 라 노테 e 브루나 깊고 어두운 밤이 내리고 아주 조용한 그런 밤이죠. 자, 소프라노 에리타 그루베로바가 루치아 역을, 메초소프라노 캐슬린 쿨만이 알리사 역을, 니콜라 레시니어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4년 녹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제 막 그 처녀 귀신 유령이 보이는 거잖아요. 빨갛게 막 호수가 그 빨갛게 물들고 이런 게 막 보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영화관에서 이제 제가 The Others라는 니콜 키드만 나온 영화 보고 한 3년 고생했거든요. 근데 잠깐 네. 선생님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어저께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인다고 그러면 안 돼. 아니. 연출에 그렇게 얘기할 때 나오기도 해거든요. 연출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기 안나 에트레코가 노래 부를 때 옆에서 막 이렇게 그 귀신이 막 부르거든요. 그 장면을 연출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보이는 것처럼.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매트 연출에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곡성이라는 영화를 제가 아내랑 같이 보셨네요. 예, 봤는데 네. 제가 뭣도 모르고 신작 본다고 갔다가 그것 때문에 또 3년 고생했죠. 예. 그게 진짜 꿈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꿈에는 안 나와요. 그래요? 직전까지만 무서운가요? 여튼 꿈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자오전에 좀 무서웠어요. 그거 별로 안 무서운 거라고 아내는. 그래요? 네, 우리 아내는 별로 그런 거 재밌어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놀리는 걸 재밌어 하시는데. 밤이 저보다 이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다음의 오페라는 베르디의 맥베스입니다. 오. 자, 맥베스를 정말 베르디가 물론 뭐 셰익스피어를 너무 사랑하셔서 셰익스피어 뭐라고 그 속된 말로 셰익스피어 빠? 이렇게 정말 그렇죠. 너무 좋아해서 머리맡에 언제나 두고 잤다고. 매니아죠, 셰익스피어 매니아. 그렇죠. 게다가 레이디 맥베스를 정말 애정 깊게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곡의 방식까지 바꾸고 이 초연에서 이 역을 맡은 소프라노 마리아나 바르비에리에게 3개월 동안 이 목류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류병 잘 어떻게 걷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래서 이 장면이 다른 오페라 아리아하고는 굉장히 상이한 어떤 면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가 아니라 얘기하는 면도 있고. 그런데 베르디 오페라를 보자면 물론 벨칸토 시기에선 벗어난 시기이지만 벨칸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벨칸토 오페라에서 유령이 많이 등장한다. 이것을 어떤 유용한 도구로서 무대에서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맥베스에서도 이 장면 아니고 이 전에 그 연회 장면에서 유령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방코도 등장을 하고. 죽은 방코. 네, 사실 1막에서 그 마녀들이 일막에 마녀들이 등장할 때 하고요. 마지막에 점을 칠 때도 아기의 유령이 등장한다든지 투구를 쓴 유령들이 등장을 한다든지 예언을 할 때 이런 장면을 봐서라도 이 장면이 굉장히 유령이 많이 등장하는 오페라입니다. 그렇죠. 그 오페라 중에서는. 그런데 저는 사실 앞에 장면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벤코의 유령이 왔다 갔다 할 때 혼란의 장면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오페라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어느 장면이에요? 이 레이디 맥베스가 밤중에 촛불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손에 묻은 피가 지워지지 않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고 이 피 비린내도 나는 거예요. 아라비아 향수로 지워도 없어지지 않고 여보 잠옷을 얼른 입고 씻고 오세요. 잠옷을 갈아입고 벤코는 죽어서 이제 묻었으니까 나오지 않아요. 이거를 막 혼자 얘기하면서 무대를 걸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 전혀 안 무섭던데요. 그래요? 네, 안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망코도 이제 맥베스 눈에만 보이는 환영이잖아요. 그렇죠. 망코는 뭐 이렇게 피칠갑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뭐 조금 뭐 공포스러운 면이 있겠으나 이 장면 몽유병으로 장면은 좀 안타깝고 그냥 애처로운 거지. 전혀 저같이 무서운 사람도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 저는 영화를 봐도 그 유령이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미친 사람들이 나온 영화 있잖아요. 양들의 침묵처럼. 실성한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실성한 사람들이 유령보다 훨씬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포인트가 다르군요. 그래서, 저는 양들의 침묵에서도 막 시체가 나오는 장면이 무섭지 그 사람 자체는 안 무서웠어요. 그렇군요. 네. 한니발 렉터 아니면 거기 이제 살인자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소름. 자, 이제 안토니 홉킨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네. 이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베르디 오페라 마크베트. Una macchia e chi tuttora. 이 몽유병의 아리아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얼룩이 있네. 아라비의 향수로 지워지지 않을 이. 이러면서 이제 미쳐 죽는 거죠.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가 레이디 맥베스를 불렀고요. 존 안드레 노세다가 지휘한 오르케스트라 테아트로 레지오 토리노 왕립극장 오케스트라 2013년 버전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 듣고 우리 그만 또 다음을 기약할까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까? 네, 그럼 아닙니다. 자, 이 곡 들으시겠습니다. E qui tuttora io ti dico, oh maledetta,
레이디 맥베스 이 오페라 막벳 중에서 함께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몽유병의 아리아 아직도 얼룩이 있네. Una macchia e chi tuttora. 베르디 오페라 가운데서 레이디 맥베스 역 정말 어렵죠. 소프라노 안나에테레코 아주 훌륭하게 잘 불러냈습니다. 전안데 노세 다가지 위한 도리노 왕립 극장 오케스트라. 뭐 지금은 왕립이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왕립이었죠. 그 얘기죠. 2013년 버전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머, 지금은 왜 왕립이 아닌가요? 왕이 없잖아요. 이탈리안 대통령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그렇구나. 네. 영국에는 왕립이 있어도 이탈리아는 왕립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차, 아직도 얼룩이 손에 있으면 이거 손을 잘 씻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다음에 들으실 오페라는요. 우리 지난번에도 했었죠. 이 두의 포스카리가의 두 사람. 자, 여기에 나오는 야코포 아들의 아리아입니다. 처음에 비올라와 첼로로 연주되는 전주곡이 굉장히 슬프게 야코포의 마음을 대변을 해주죠. 네. 비올라와 첼로. 이게 굉장히 여자의 광란 장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의 광란 장면은 뭐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 흔치 않은 남성 광란 장면에 그것도 약간 벨칸토식으로 쓰여진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뭐 벨칸토 오페라 시대 그림자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하. 여기서 야코포는 아버지 포스카리가 그 베네치아의 총독인데 굉장한 정적이 많죠. 이게 뭐 베네치아의 총독은 이제 선출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권처럼 이렇게 도제죠, 도제. 그렇죠, 도제. 예. 강력한 뭐 왕처럼 이렇게 집중되는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렇군요. 청족들이 많은데 이제 아들이 외국에 있었다는 거죠. 오. 우리 아드님께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외교도 하고 뭐 다른 나라도 무지로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이제 혐의를 받게 돼. 외국에서 돈을 받았다. 정당치 않을 돈을 받고 우리나라에 반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다. 이렇게 소환을 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 당시에 네.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 그리고 이거 재판을 해야 할 재판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들 포스카리가 죽였다 하는 살인 누명까지 여기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법과 오페라 이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정황만 있지 이 사람을 불러다가 뭐 얘가 죄가 있네 없네 이런 걸 할 뭐 전혀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정황만 있는 거지. 네. 하지만 정적들이 너무나 이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 요런 주장들을 펼치는 바람에 이제 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예. 아들 포스카리는 스포르자 가문에게 이제 밀라노의 스포르자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편지가 발각이 되게 돼요. 네. 근데 이 편지가 발각이 되게 됐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역이다 하고 낙인을 찍어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음모가 있었네요, 그죠? 그렇죠. 완전한 음모. 그래서 야코포도 역시 루치아처럼 자신의 모습과도 같은 어떤 피를 흘리는 남성 또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네. 죄수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 유령들이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고 새싹처럼 올라오는 거죠. 그런 장면을 이렇게 악보에 보면 써 있어요. 아지랑이네, 그래서 아지랑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유령들을 아이고. 보면서 광란의 장면을 펼치게 되는데 정말 뭐 흔치 않은 네. 어떤 테너의 광란의 장면이 되겠죠. 요건 제가 좀 무서워하겠네요. 네, 현대적인 뭐 무대 장치로는 굉장히 효과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전 사실 네. 리골레토에서 네. 그 합창이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네. 무서우세요? 거기 네. 좀 무섭습니다. 거기도 비브라토가 없잖아요. 그 그러네요. 바람 소리가. 네. 오. 서양 귀신.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웃음이 아주 무섭네요. 그렇군요. 이막 전주곡과 야코포의 아리아 노떼 밤이요. 페르페투아 노떼 계속되는 영구히 계속되는 영원한 밤이요. Non maledirmi 나를 저주하지 말아다오. 베르디 오페라 이 두의 포스카리가의 두 사람 가운데서
야코포의 아리아, 테너 카를로 베르곤지, 그리고 넬로 산티가 지휘한 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1973년 버전으로 우리 들으시면서 오늘 남양 특집 또 금년에는 요걸로 또 우리가 내년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양 특집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주를 기약해야죠. 다음 주는 어떤 오페라로 준비됩니까? 오, 남양 특집 했으니까 우리 네. 길버트 앤 설리반 오, 미카도를 미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미식의 나라가 펼쳐질 것 같군요. 자, 그러면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살베. 살베. Perpetua notte che qui regni. Siccome agli occhi il giorno potessi almen celare al pensier mio il fine disperato che m'aspetta. Torni potessi alla costor il suo reciso teschio ferocemente con la manca porta a me lo addita e con la destra mano mi getta in volto il sangue che ne cola. Allora avvisa adesso non maledir mio prode se son del doge figlio de 10 fu il consiglio e a morte fino
la vi sparviglie, il sostenere